글씨를 알면 그 사람의 사고 패턴, 행동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의 힘, 강점과 약점, 동기, 개인 생활적 특성, 심지어 두려움이나 공포 등의 감정 상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글씨는 곧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필적학자 구본준입니다. 제가 새로 만든 캐릭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얼굴과 닮았죠? 제가 필적학에 대한 책도 여러 권 내고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많아서 필적학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필적학이란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필적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자 필적학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필적학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쓴 글씨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필적학은 글씨로 그 사람의 내면을 읽는 학문이죠. 그러나 그 속엔 다양한 원리와 이론, 법칙들이 있기에 제가 그 내용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왜 필적학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저는 부장검사가 되어서는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를 다루는 일을 주로 했지만 평검사 때는 강력부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강력부는 조직폭력배, 살인범, 마약사범을 다루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력부에서 다루는 범죄는 형량이 무거운 것들이죠. 그래서 수사를 할 때 좀 더 증거 수집에 힘을 쏟게 됩니다. 살인과 무면허 운전의 증거 수집 노력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형량이 무겁다 보니 무죄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따지기 위해 자필 진술서를 받게 됩니다. 범인 스스로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특이한 글씨를 쓰는 사람을 봤습니다. 글자 하나를 거의 한 페이지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썼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정신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자신이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라 자꾸만 로봇을 죽인 거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범죄자들은 글씨도 이상하게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글씨로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는 필적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국내 1호 필적학자가 된 것입니다. 필적학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를 수집하는 컬렉터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수집가가 있지만 글씨만 수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20년 동안 글씨를, 그것도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만을 모았습니다. 독립기념관, 박물관을 포함해서 제가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의 글씨는 각이 지고 작고
글자 간격이 좁고 행의 간격은 넓고 속도가 느리다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친일파의 글씨는 각이 지지 않고 부드럽고 크고 글자 간격이 넓고 행의 간격은 좁으며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겼을까? 이 차이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이 바로 제가 글씨를 연구하게 된 두 번째 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15년 동안 필적학을 연구했습니다. 서양에는 글씨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었지만 국내에는 그런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필적학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구했습니다. 저는 영어와 독일어는 학교에서 배웠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배워서 조금 알고 있었지만 프랑스어는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필적학에는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되기에 프랑스어도 따로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필적학을 연구하면서 독일의 책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음으로 미국 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 책 중에는 프랑스 사람이 쓰거나 프랑스어나 독일어에서 번역된 책이 좋았습니다. 반면 일본이나 중국의 책은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 도움이 되길 기대했지만 큰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일본 책이 좀 나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틈나는 대로 각국의 필적학 책을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필적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결정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글을 다룬 필적학 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알파벳이나 한자에 대한 필적학 이론들이 한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나라의 문자를 기준으로 한 필적학 이론이 과연 우리의 글자인 한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입니다. 그러나 알파벳과 한자, 한글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필적학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T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필적학 책이 있습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 한 권을 만들 정도로 알파벳 T 하나에서 여러 가지 필적학 이론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에는 이와 비슷한 모양의 글씨가 없으니 그 이론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글을 기준으로 한 필적학 책을 썼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해서 2009년에 낸 필적은 말한다 라는 책입니다. 중앙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주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 수집 이야기, 그것을 필적학으로 분석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이 나올 당시에는 필적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필적학이라는 용어를 소개한 것입니다. 필적은 말한다라는 책을 낸 후 모 언론사에서 특종으로 기사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기사화를 번복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누가 글씨 쓰냐? 그러면서 부장이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이 책은 더 잘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죠. 책 발간 기사를 일면에 쓰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문화일보에서 일면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서울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에서도 일면 가깝게 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저의 책을 기사로 많이 다루어 주었습니다. 점점 인지도를 얻으면서 더 많은 유명인의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나 지인들이
필적학 연구를 위해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의 글씨는 대부분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글씨,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의 글씨, 유명한 미식축구였다가 살인범이 된 오제이 심슨의 글씨 등은 직접 구해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료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필적학 연구를 할 수 있었고 2018년부터 1년간 동아일보에서 구본진의 필적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2018년부터 중앙일보에서 홍병기 기자가 쓰시는 칼럼에도 저의 필적학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 등 CEO들의 글씨를 받아오면 제가 분석해서 박스 기사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글씨 분석의 이력을 쌓아왔고 이론과 실전을 거치면서 필적학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의 글씨를 구하고 연구하면서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글씨도 평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적학을 통해 글씨로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씨를 바꿈으로써 성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필적학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심리 상태를 아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상태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는 글씨인은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 최고의 시인이자 대문호로서 소동파라고 국내에 알려진 소식은 글씨에는 정신, 기상, 골격, 근육, 혈색의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글씨를 사람과 똑같이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에도 같은 관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필적학자 비렐름 프레이어는 자신의 저서 필적 심리에서 글씨를 쓰는 신체의 부분을 지배하는 것은 되뇌이므로 글씨는 곧 뇌의 흔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씨는 뇌의 흔적입니다. 글씨를 알면 그 사람의 사고 패턴, 행동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의 힘, 강점과 약점, 동기, 개인 생활적 특성, 심지어 두려움이나 공포 등의 감정 상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글씨는 곧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씨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글씨 연습을 통해 여러분의 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 패턴도 행동 패턴도 그리고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필적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필적학 산책 1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